말하는 것에는 위에다 말하는 것도 있고 옆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아래에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늘이나 마음에 말하는 위를 향하는 말을 찾아봅시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51강입니다. 오늘은 말할 백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말할 백자입니다. 말할 백자는 흰백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말하다는 뜻도 있고 흰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할 백자는 점주자와 말할 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점주자는 점을 의미하는데 어떤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월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말할 백자는 위를 향해 말하는 것이 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나 양심에 말하는 모양을 말할 백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백이지요. 고백은 숨길 일이나 생각하는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말하기도 하고 윗사람에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를 향해 말하는 게 말할 백자입니다. 말할 백자는 위를 향해 말하는 것이 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나 양심에 말하는 모양이 말할 백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허실생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실생백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와서 환하다는 뜻이죠.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을 비워야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숙백이나 금백이라 할 때 말할 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말할 백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말할 백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머무를 박자입니다. 머무를 박자는 머무르다는 뜻이 있죠. 머무르다는 것은 도중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머무를 박자는 물수변의 말할 백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머무를 박자는 흐르는 물에서 말하려고 머무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다가 말하려고 도중에 멈추는 상황입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게 배지요. 이렇게 배가 흐르는 물을 따라서 항해하다가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머무르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사람과 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사업적 목적일 수도 있고 친분관계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머무를 박자는 흐르는 물에서 말하려고 머무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다가 말하려고 도중에 멈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리표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표박은 일정한 집과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정박이라 할 때 머무를 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칠박자입니다. 칠박자는 치다는 뜻도 있고 두드리다는 뜻도 있죠. 치다라는 것은 손으로 물체를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칠박자는 손수변의 말할 백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칠박자는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적당히 떨어져서 서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친다든가 흔들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상대를 건들면서 말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칠박자는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손으로 치면서 말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박장대소가 있습니다. 박장대소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기뻐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수나 박자를 할 때 칠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할 백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마지백자입니다. 마지백자는 마지란 뜻이 있죠. 마지라는 것은 형제 자매 중에서 제일 손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백자는 사람인변의 말할 백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백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마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를 대신하고 가문을 대신했던 사람이 마지입니다. 마지에게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상속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의 명운을 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지백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마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백중지세가 있습니다. 백중지세는 첫째와 둘째의 기세란 뜻이죠.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부나 도백이라 할 때 마지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측백나무 백자입니다. 측백나무 백자는 측백나무를 의미하지요. 측백나무는 정원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해충에 강하고 묘지나 담장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측백나무 백자는 나무 목자와 말할 백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 백자는 말하는 나무가 측백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장을 둘러싸고 있어서 지나가는 과객과 주인과의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과객과 주인과 대화를 할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측백나무인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담장을 측백나무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주인과 밖에 있는 과객이 서로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측백나무입니다. 그리고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측백나무이죠. 그 측백나무가 고인과 대화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측백나무 백자는 말하는 나무가 측백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장을 둘러싸고 있어서 과객과 주인과의 대화에 참여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송무백열이 있습니다. 송무백열은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측백이나 동백이라 할 때도 측백나무 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할 백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핍박할 박자입니다. 핍박할 박자는 핍박하다는 뜻이 있죠. 핍박이라는 것은 바짝 조여서 몹시 괴롭게 구는 것입니다. 이 핍박할 박자는 갈착자와 말할 백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고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할 박자는 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핍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핍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핍박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죠. 핍박할 박자는 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핍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핍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핍박할 핍자에 핍박할 박자인 것이죠. 핍박할 박자는 지금 설명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은 무엇일까요? 이 핍자도 핍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졌던 그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많은 재산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핍박의 결과인 것이고 이것은 핍박의 징조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공구물박이 있습니다. 공구물박은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란 뜻이죠. 곤란한 사람을 모질게 다루지 말란 뜻입니다.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핍박이나 임박이라 할 때 핍박할 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51강으로서 말할 백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